지난 FOMC 미팅에서 20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보다 금리 유지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연준의 미래 금리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신다면 자극적인 기사에 휩쓸리지 않고 미국 중앙은행의 의도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는 매 분기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경제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2%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의 중점 또한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장기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변화입니다. 3월 달에 리포트의 2.6%에서 6월 달에 2.8%로 상승한 것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미래 금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적절한 금리가 2.8%로 상승을 했다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낮추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준의 미래 기준 금리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표는 19명의 FOMC 멤버들이 미래 중앙은행 기준 금리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표출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도표 자체가 기준 금리를 정하는 기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FOMC 멤버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여겨야겠습니다. 그래프의 각 점은 FOMC 위원들의 미래 적정 기준 금리의 중간점을 의미합니다. 앞에 보시는 2024년 3월에 발표된 점도표는 2024년, 2025년, 2026년 그리고 더 장기적인 예상도 나와 있지만 이 점도표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트렌드를 보자면 장기적으로 미래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FOMC 멤버들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지난 분기와 달라진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3월에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 다수의 멤버들이 4.5에서 4.75%가 적절한 미래 기준금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5.25, 5.5%보다 0.75% 낮은 금리로 일반적인 금리 변화 시기에 0.25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4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3월에 발표된 경제 예측 리포트에서 점도표의 중간값인 4.6%인 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월 점도표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 최근 6월에 발표된 점도표를 확인해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점도표의 중간값이 5.1%로 현재 5.25, 5.5%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2024년에 단 한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라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이 6월 12일 이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은 점도표가 3월에는 3번의 금리 인하를 6월에는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연준의 발표가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연준의 2024년 하반기 기준금리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목표가 2%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그림자에 가려서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 고용에 관련된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관련된 지표 중에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U3 지표가 FOMC 미팅에서 집중을 받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U3 지표는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직장은 잃었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지표입니다. U3 지표는 노동청에서 6만 가구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16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연준은 6월달 발표된 U3 지표가 3월달의 4.1%에 비해서 6월달의 4.2%로 미래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 U3 지표와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U3 지표를 보면 2000년 4월에 최저점 3.8%를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고 2001년 3월 약 4.4%를 넘어가면서 경기는 불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준은 2020년 11월부터 이미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U3 지표가 4.4%로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고 2007년 12월 경기는 불황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2007년 8월 달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팬데믹 기간에는 U3 지표가 3.3%에서 4월 14.8%까지 급속하게 상승되었고 같은 기간 이미 금리 인하 중이었던 미국 중앙은행은 급속도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U3 지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2023년 4월 3.3%로 최저점을 찍고 지난 1년 동안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U3 지표는 4%의 상태입니다.
아직 6월 달의 데이터를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지난 3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유수리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6월 달 지표가 4.3% 이상이 나오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더 무게를 실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번 유수리 고용 지표는 7월 5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고용지 지표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PI, Consumer Price Index가 미디어에 많은 관심을 받지만 개인 소비 지출,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금리 결정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연준이 얘기하는 2%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코어 PC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어 PC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비판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연준은 코어 PC가 식품과 에너지 가격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PC 수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계산을 해본다면 2024년 5월 코어 PC 데이터는 6월 28일 2.6%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인덱스에서 2023년 5월의 인덱스 지표인 118.984와 2024년 5월 인덱스 지표인 122.045의 변화를 계산하면 약 2.6%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행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고용지표처럼 하나의 숫자보다는 전체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트렌드를 확인하자면 2022년 여름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 증가 수치는 감소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인플레이션의 증가 수치가 감소 중에 있는 것이지 디플레이션은 아니란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지 물가 하락은 아닙니다. 5월달에 코어 PC의 1년 기준 변화가 2.6%인 것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았으니 2024년 하반기 금리 방향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하반기 FOMC 미팅 스케줄은 7월 30일과 31일, 9월 17일과 18일, 11월 6일 7일, 12월 17일과 18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월 달에는 약 90%의 확률로 금리 동결, 9월 달에는 약 56%의 확률로 0.25% 금리 인하, 그리고 6.2%의 확률로 0.5%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예측은 경제 지표에 따라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7월 FOMC 미팅까지 남은 중요한 데이터인 U3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U3 고용지표가 4.3에서 4.2%가 넘었을 때 일어났었고 마지막 데이터가 나온 5월 U3 고용지표가 4.0이었다는 부분은 연준으로서 고용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2%의 인플레이션이 꼭 성취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과거 금리 인하기인 2001년 초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코어 PC가 2% 이상이었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하 조건에는 U3 고용지표가 4.2%였고 인플레이션 타겟이 2% 이상이었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6월달 FOMC 미팅에서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동시에 고금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 기본 케이스는 9월달에 금리 인하지만 7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곧 할 것이라는 커뮤니케이션만으로도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를 가져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가설이 완전히 틀릴 수 있겠지만 가설을 세우고 어떻게 실제로 연준이 행동하는지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하반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